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유정 유창현 원장입니다. 2020년의 첫 주말 잘들 쉬었습니까? 오늘은 북로장생,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이야기를 찾아서 제이엔 쿠시의 페테르부르크의 대가 도입부를 지난주에 읽어봤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 좀 이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줄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독일 드레스덴에 망명 중이던 49세의 도스토옙스키는 의붓 아들 파벨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오죠. 아들이 묵던 하숙집을 찾은 그는 아들 파벨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슬픔에 아들이 지내던 도시, 입던 방, 입던 옷, 누웠던 침대를 찬찬히 느끼면서 죽은 아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아들이 묵던 하숙집을 찾아서 그 방을 계약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죽은 아들을 불러내고 싶다는 마음에서 오르페우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요. 유명한 신이자 음악가입니다. 현악기인 리라를 너무나 잘 연주하는데요. 이 소설 속에 오늘 읽어드릴 부분에서도 리라가 나오고 오르페우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인간, 동물, 나무들까지 그 소리에 매료가 되었다고 하죠. 오르페우스 신화 중에 에우리디케와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르페우스는 숲의 요정 에우리디케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의 즐거움도 잠시였죠. 어느 날 들판으로 놀러 나간 에우리디케는 양측이 아리스타이오스의 끈질긴 구애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만 독사에게 발목을 물려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 이후 오르페우스는 저승으로 가서 에우리디케를 데려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저승의 문 입구를 지키는 괴물을 리라 연주소리하고 노래소리로 사로잡아서 저승의 왕 앞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르페우스의 아내 에우리디케가 독사에게 물렸는데요. 이번 달에 이제 설날도 있고 성묘도 있고 산이나 외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독사에게 물렸을 때 처치하는 방법을, 대응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는 일단 독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상처 자국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뱀의 머리가 삼각형이면서 물린 앞쪽에 2개의 이빨 자국이면 독사입니다. 일단 독사 여부를 이렇게 확인하고요. 환자를 안정시켜야 돼요. 바로 눕힌 다음에 안정시킨 뒤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린 그 부위에서 5에서 10cm 위 부위로 적당한 압력으로 묶어서 독이 퍼지지 않도록 묶어줘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119로 전화를 해서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119가 오기 전까지 몸을 고정시키고 압박을 한 상태에서 뱀에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보다 낮게요. 주의할 것은 독사에게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아내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통해서 독이 체내로 흡수될 수도 있고 입안의 각종 세균에 의해서 물린 상처 부위에서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빨아내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독사에 물렸을 때 대처하는 응급 방법, 독사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은 예기치 않게 독사에 만약에 물릴 경우 대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9년 1월 5일 일요일 북로장생 제이엔 쿠시의 페테르부르크의 대가 두 번째 시간 도스토옙스키가 아들을 찾아 파벨의 하숙집 방까지 와서 계약하는 장면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와 그녀의 딸은 둘 사이에 램프를 놓고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다. 그가 들어가자 그들은 조용해진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아시죠? 그녀는 그를 찬찬히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린다. 제 말은 제가 이사야프가 아니라는 걸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알아요. 우리는 파벨에 대해 압니다. 식사하는데 방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여행 가방을 당분간 여기에 둬도 괜찮을지 묻고 싶습니다. 말일까지의 방세는 지불하겠습니다. 아니, 11월 것까지 내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제가 저 방을 쓰고 싶은데요. 그는 그녀에게 20루블을 준다. 가끔 오후에 들러도 될까요? 낮에는 누가 집에 있나요? 그녀는 머뭇거린다. 그녀와 아이가 눈길을 주고받는다. 그는 그녀가 벌써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여행 가방을 갖고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죽은 하숙인의 이야기가 잊혀지고 그 방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말이다. 그녀는 슬픔에 젖은 이 남자가 이 집에 어둠을 들이우며 머무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나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이미 그녀는 돈을 받고 말았다. 그는 조용하게 말한다. 오후에는 마티리오나가 집에 있어요. 당신에게 열쇠를 드릴게요. 출입하실 때는 당신 방 쪽에 난 문을 이용해 주시겠어요? 하숙방과 이 방 사이에 있는 문은 잠겨져 있지 않지만 보통 그 문은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미안합니다. 그건 몰랐네요. 마트리오나. 그는 1시간 동안 헤이마켓 지역의 낯익은 거리들을 돌아다닌다. 그런 다음 코쿠슈킨 다리를 건너 그날 아침 일찍 이샤에프라는 이름으로 방을 잡은 여관으로 들어간다. 배는 고프지 않다. 그는 옷을 다 입은 채 누워서 팔베개를 하고 잠을 청해본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63번지 건물에 있는 아들 방으로 향한다. 커튼이 열려 있어 침대 위로 달빛이 비친다. 그는 거기에 있다. 그는 문 옆에 서서 거의 숨도 쉬지 않고 구석에 있는 의자를 바라보며 어둠이 짙어지고 다른 종류의 어둠 없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어둠으로 바뀌기를 기다린다. 그는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이며 아들의 이름을 서너 번 부른다. 그는 마법을 걸려고 한다. 하지만 누구에게? 영혼에게? 아니면 그에게? 그는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죽은 여인의 이름을 부르며 지옥으로부터 그녀를 불러내는 오르페우스를 떠올린다. 그는 몽유병 환자처럼 맥 빠진 손을 앞으로 내밀고 앞이 안 보이는 죽은 눈으로 그를 따르는 수의를 입은 부인을 생각한다. 블루투도 없고 리라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이름만을 거듭 부를 뿐이다. 죽음이 모든 끈을 끊어버려도 이름은 여전히 남는다. 세례, 영혼 속으로 갖고 들어가 살게 될 이름과 영혼의 결합. 그는 복받치는 숨을 참으며 음절을 끼워 맞춰 파벨하고 부른다. 그의 머리가 헤엄치기 시작한다. 이제는 가야 해. 그는 속삭인다. 아니, 그는 자기가 속삭인다고 생각한다. 다시 오마. 다시 오마. 아들이 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가 아들을 학교에 데리고 가면서 했던 약속이다. 널 버리지 않으마. 그러나 그는 그를 버리고 말았다. 그는 잠이 들고 있다. 그는 자신이 긴 폭포 아래로 몸을 날려 웅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상상을 한다. 그는 몸을 날린다.